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나 했더니요. 날씨도 마음도 또 현실까지 차디찬 겨울입니다. AI가 주춤하는 듯 했지만 충북의 한 농가에선 구제역이 발생했고요. 또 배추값, 묵값, 당근값 등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탄핵 전국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거기에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겠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잡고 좀 힘차게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강원도 양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녀가 좋은 곳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유학이죠. 유학하면 흔히들 멀리 해외로 아이를 보내는 걸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자연 속에서의 유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사람은 자고로요. 새로운 환경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지금 저와 함께 가시죠. 청정 자연 속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산촌 문화에 흠뻑 빠진 아이들.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몸짱, 마음짱으로 성장하는 우리는 양구로 유학 간다. 청정 자연 속에 자리한 양구 배꼽 산촌 유학센터. 간단한 체조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 오순도순 7명의 아이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배꼽 산촌 유학센터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산촌을 경험하는 그런 사회협동조합의 법인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생활 개선이 좀 필요한 아이들, 또 아니면 이 아이 여기 학교 부적응해서 나는 좀 이렇게 활동량은 많은데 거긴 도시라는 특성이 좀 이렇게 전체 활동이다 보니까 갇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찾죠. 에너지를 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이렇게 튀어내기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틀에 갇혀 힘들게 생활했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자연과 함께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거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실 살잖아요. 각박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연 속에서 일기염을 배우는 거죠. 소중한 가치,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 농산물 뭐 이런 것도 취득해서 음식, 내 몸에 소중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죠. 춥다고 방에만 있을 아이들이 아니다. 보곡하게 쌓인 눈으로 한바탕 눈싸움. 꽁꽁 얼어붙은 눈길에서 눈썰매 슬라이딩. 아이들에게 자연의 모든 것이 신나는 놀이다. 항구도 있고 썰매도 타고 같이 놓아주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아, 그래요? 물만찬이는? 책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책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어느새 점심시간. 도시에선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을 달고 살았던 아이들이 산촌에 와서 식성이 180도로 확 바뀌었다. 나물, 김치, 반찬도 맛있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덕분에 아토피, 편식은 안녕. 평소에도 이런 반찬 많이 먹어요? 네, 집에서도. 아, 좋아해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본인이 직접 무친 구 만든 거잖아요. 네. 어때요? 이런 밥 먹으니까? 뭔가 더 신기하고 뭔가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스스로 척척.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생활하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히려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창의적인 아이들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이제는 어른이 아닌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교과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선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말을 바로 알고 바로 쓰는 우리말 배움터. 저희가 우리말 배움터를 하는데 지금 속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많이 비속어랑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언어 교정하고 언어 습관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는 게 물어. 맞아요.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죠? 처음에 술을 마실 때 중일이니까 많이 마시지 마라. 엉뚱하지만 그럴듯한데요.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말 속담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을 줄이야. 알쏭달쏭, 긴가민가. 어렵긴 해도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오늘 배우니까 어땠어요? 제 친구들은 은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속담 공부를 하니까 우리말이 소중한 것 같아요. 재밌고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쓸모가 있을까요? 뭐 다른 애들 알려줄 때나 아니 무슨 퀴즈 같은 거 할 때. 바쁜건 맞았는데 소리는 우리말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 고운말을 쓰면서 아이들 인성도 바르게 커나간다. 작은 산촌 마을이지만 많은 걸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 이번엔 농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민속관에서 야외 수업. 여기는 팔랑 민속관이에요. 이제 우리 농기 예전에 이제 우리 살았던 세시풍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자체에서 이제 보존하는 곳이고, 바람골 농료나 지게놀이에 이제 지금 저희 마을이 지게놀이를 통해서 이제 국무총리 상을 받은 이제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직접 이제 농기구나 지게나 이런 것들 보면서 잊혀져가는 그 전통에 대한 것도 좀 배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마을에서 전해오는 가락과 세시풍속이 한자리에 펼쳐져 있는 팔랑 민속관. 아이들에겐 또 다른 배움터다. 유학원의 아이들이 이제 여기 직접 오면 예전에 잊혀져 가던 이제 농촌의 그런 모든 것들을 구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잊혀져 가는 농촌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우리 농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농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고 싶어서 여기 자주 오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따분해하진 않을까 하겠지만 모르는 말씀. 체험 전수관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지게와 망태를 든다는 아이들. 이하늘 리포터도 마음에 드는 망태의 선택.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이하늘 리포터도 잘 어울리네. 처음인데 이게 너무 딱 저한테 안성맞춤 아니에요? 괜히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봐, 친구들이랑 같이. 경쾌한 꽹과리 가락에 흥이 돋는 아이들. 자기 몸보다 큰 지게를 지고도 어깨가 덩실덩실. 개인보다 재밌는 민속놀이의 매력. 어디에도 없는 산촌 유학의 즐거움이다. 이런 거 치는 거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런 것도 체험하고 좋아요. 서울에서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니까 뭔가 좋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산촌에서 벗어나 양구 읍내로 외출에 나선 아이들. 아이들 손에 들린 건 플룻. 밖에서 뛰어놀면서 장난치던 모습은 어디 가고. 플룻을 연주하는 아이들. 진지하기까지 하다. 원장님, 우리 산골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왜 지금 읍내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프로그램이에요. 양구 관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오케스트라에 와 있는 거죠. 여러 차례 공연을 가졌을 정도로 연주 실력을 겸비한 아이들. 음악에 대한 풍성한 지식도 쌓고 우리라는 어울림을 배워나간다. 플룻 배우다 보니까 같이 악기도 하면서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면서 하는 게 재밌어요. 각자의 음과 음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배꼽 산촌유학센터에서 만나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깊은 정과 따뜻한 추억을 쌓아가는 아이들. 산촌 유학 생활이 조금은 불편하고 부족할 순 있겠지만 아이들의 큰 꿈은 꾸준히 힘차게 커가고 있다.
아이들이 이후에 자라서 내가 산촌에서 컸던 그 추억이나 그 토양으로 인해서 남들에게나 우리 같이 올려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배려하는 그런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이 나라, 이 사회가 정말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배려하는 또 아니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꿈입니다. 자연 속에서 바른 인성을 배우는 양구 배꼽산촌 유학센터.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고 씩씩하게 꿈을 개척해 나가는 아이들. 몸 튼튼, 마음 튼튼, 아이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한다. 네, 요즘 초, 중, 고등학생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잡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만나본 양구 배꼽산촌 유학센터 아이들은요. 윷놀이를 즐기고 또 자연 속에서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또 자유를 얻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참 많은데요. 이쯤 되면요, 가구 전문점이나 인테리어 전문점을 찾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꾸며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가구는 어떤 게 좋고 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공감하시죠? 매일 쓸고 닦아도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아이방. 우리 주부들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정리 끝! 하지만 엄마 눈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죠. 우리 아이방 더 깔끔하고 지내기 편하게 만들어줄 방법 없을까요? 지금부터 똑소리 나게 알아볼게요. 새학기를 맞아서 아이방 좀 바꿔줘야겠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분위기 변신에는 가구만한 것이 없죠. 요즘 가구점에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야, 우리 아이방을 꾸미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거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앉아서 차분하게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 같은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끝낼 수 있게 책꽂이도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끝낼 수 있게, 그리고 크니까 조금 높낮이도 잘 조절됐으면 하는 그런 책상. 사실 가구는 한 번 들이면 오래도록 바꾸기 어려운 만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혹하기 쉽지만 아이방 가구 고를 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신학기가 되면 공책부터 바꾸고 필기용품 바꾸는 것처럼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아이방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죠. 아이들의 성장과 안전을 고려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의 선택을 많이 중요시 하시는데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이런 학습 공간을 다르게 변형시켜 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각도 조절이나 높이 조절이 되는 이런 책상들 요즘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방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가구 바로 책상인데요. 요즘엔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책상이야 중고등학교, 대학, 어린이 돼서까지도 쓸 수 있는 거 생각해서 아예 그냥 성인 체형에 맞게 쓰고 의자를 조절하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본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그런 높이의 책상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이가 의자에 앉았을 때 또는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고 우리 학습 습관, 올바른 학습 습관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커다란 그런 장애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상을 고를 때는 앉았을 때 양 발이 땅에 닿아야 등이 곧게 펴지는데요. 반대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등이 굽어져서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요즘엔 의자뿐만 아니라 책상의 높이를 집에서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 그뿐인가요? 각도까지 조절이 돼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우리 아이들이 맞춤 가구처럼 편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책상 하나 드리고 책장 하나 옮겨놔도
아우 요 새 책장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해서 이것저것 뭐 숯도 갖다 놔보고 양파도 갖다 놔보고 많이 해봤거든요. 처음 가구를 구매하실 때 사용하셔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고 우리 피부에도 순한 이제로 등급의 친환경 우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름 알데히드 방산량이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이 1등급, 이 2등급보다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제품의 사용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좀 안 좋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안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면 셀프 페인팅은 어떨까요? 요즘 경제적이고 개성을 살리려는 주부들에게 인기입니다. 벽지는 아무래도 직접 바르지 않고 거의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그게 편하긴 하겠지만 좀 원하는 느낌 같은 건 페인트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페인팅의 장점하면 무궁무진한 컬러죠. 인테리어 페인트 전문점에서는 초보자들을 위한 색상 가이드부터 시공 방법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색깔 중에 어떤 색을 발라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스러운데 아이가 뭐 좋아하는 색만으로 될까요? 공부방에 어울리는, 신학기에 어울리는 색깔이라면 어떤 색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녹색이 많이 트렌드예요. 트렌드이기도 하고 녹색 같은 경우는 아이의 집중력 향상도 되고 눈의 피로감도 덜어주어서 녹색이 제일 많이 해요. 새학기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방에서 진득하게 앉아있길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초록색을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을 즉석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페인트가 모자란 경우에도 똑같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더욱 경제적입니다. 거기다가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나만의 페인트가 완성됩니다.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참 신기하고 좋은데요. 이거 너무 많아서 페인트가 남아서 온 집안을 온통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또 모자라면 어쩌나 더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되는데 뭐 1리터랑 4리터 단위 규격으로 나와요. 거기에 맞게끔 용량을 맞춰 드리고요. 한 1리터 용량이면 한쪽 벽면의 포인트 벽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칠해볼까요? 우선 페인트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커버링 테이프를 벽과 바닥의 경계면에 붙여줍니다.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면 원하는 무늬도 쉽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페인트를 바를 시간. 그런데 붓이냐 롤러냐 그것이 문제로다. 같은 경우는 페인트 양이 조절이 좀 힘들어서 좀 페인트가 많이 두껍게 발라지거나 이러면 흐르거나 나중에 붓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롤러 같은 걸로 일정한 양이 고르게 펼쳐지는 이런 롤러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초보자라면 롤러가 좋은데요. 롤러에 페인트를 묻히고 대문자로 W 모양을 그리듯이 굴려주면 얼룩이 덜 생깁니다. 쓱쓱 칠하기만 했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거기다가 모서리나 섬세함이 필요한 부분에는 붓을 이용해주세요. 이제 종이 테이프를 살살 떼어내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시죠? 짜잔! 여러분, 이 손으로 칠한 벽면입니다. 우리 아이의 벽을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시간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마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 벽에 이런 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도 잘 나오고요. 네, 근데 기존의 벽지가 좀 화려하다. 그럴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칠한 다음에 한 2, 3회 정도 칠해 주셔야 원하는 색상이 이쁘게 잘 나옵니다. 네, 어떤 벽이든 문제 없겠어요. 네. 그런데 가구며 벽이며 인테리어를 바꾸면 뭐해요? 매일 반복되는 저희 집 풍경인데요. 아이는 실컷 어지르고 바람처럼 쌩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 네가 날 도와주는구나. 저희 집도 그렇지만 아이들 색연필이며 필기구 정리하기 난감하잖아요. 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빈 페트병을 리폼해 보는데요. 이 정도면 어머, 달라졌네. 어때요? 저 똑소리 좀 나죠? 여기다가 우리 색연필하고 연필이랑 꽂아보자. 아하, 이렇게 담으면 되는 걸. 아, 그런데 벌써 꽉 찼습니다. 늘면 늘었지 절대로 줄지 않는 아이의 살림 쉽게 정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걸 다 어디다 담지? 너도 모르겠지? 막막하다. 막막해. 어머,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여기 좋은 거 있네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잖아요. 바로 주스병. 그렇지. 요걸 똑소리 나는 주부가 요걸 모르다니. 버려지는 주스병 리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빈 병은 깨끗하게 준비하고요. 원하는 높이로 윗부분을 잘라줍니다. 아이의 손에 닿는 거니까 불로 살짝 녹여서 날카로운 부분을 정리해주고요. 새 옷을 입히니까 감쪽같지요? 바로 이렇게 하란 말씀이시죠? 아우,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해서는 똑소리가 아니죠. 똑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리폼의 한 끗 차이가 깔끔함을 결정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거면 돼요. 아니 이거 휴지심 아니에요? 네. 아 이렇게. 네. 필기구는 구역을 세분화해주면 더욱 깔끔하고 정리하기 좋습니다. 오늘부터 버려지는 휴지심도 다시 보세요. 주스병 외에도 다양한 일회용품이 여러분을 정리정돈의 여왕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아이와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 정리정돈 습관 들이는데도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두면 두고두고 잘했다는 생각 드실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새학기를 맞아 아이방 인테리어를 바꿔줄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후회하지 않고 오래 쓰는 아이방 가구 고르는 방법부터 우리 아이의 개성을 살리면서 경제적으로 방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이죠. 컬러의 마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셀프 페인팅. 그리고 정리정돈으로 깔끔한 방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똑소리 비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즐거운 추억의 공간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상당히 추우셨죠? 오늘 아침 영하의 기온에 살짝 웃도는 추운 날씨로 출발을 했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춥겠습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거라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위는 주 후반이 되면서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추억의 장소 하면 어떤 곳들이 떠오르시나요? 첫사랑과 데이트했던 빵집, 또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던 학교 앞 운동장 등등 참 다양한데요. 뭐니 해도요, 추억의 장소 하면 골목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과 수도 없이 뛰어다녔고 또 누군가의 사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골목길 이야기. 지금부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잊고 살던 과거로 안내하는 좁고 긴 골목길. 그리움이 이어진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전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죠. 요즘 아이들은 놀이방이나 아파트 단지가 그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바로 골목이 있었습니다. 회색빛의 좁고 넓지만 희망과 꿈이 있었던 골목. 요즘 이 골목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그 골목의 소중한 이야기 함께 들으러 가보실까요? 옛 이야기 간직한 골목길. 그 첫 번째 이야기 함께합니다. 네, 이곳은 바로 강릉시 중앙동입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1949년 육군 보병 8사단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곳에는 8사단 추모비도 있습니다. 요즘 이곳은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갈까요? 전몰 추모비가 서 있는 곳은 육군 제8사단이 주둔해 있던 자리. 1949년 창설돼 바로 이 자리에서 6.25 전쟁을 맞이했죠. 전쟁이 터지자 다양한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와, 이곳에는요, 보면 이렇게 입구에 귀여운 조형물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골목 안을 이렇게 잘 안내하는 표지판, 팻말 같은 것도 있고요. 이곳에 사시는 어르신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네. 그동안 이 골목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근이 그동안에 움박집이 형성이 돼가지고 세월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이제 그 집주인들이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개조를 해가지고 현재 요 마을이 요렇게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귀엽네요, 이름도. 얼마 전 이름을 갖게 된 골목길. 팔사단이 주둔해 있던 곳에 모퉁이란 뜻의 강원도 사투리를 더해 팔사단 모탱이란 명찰을 달게 된 거죠. 지금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마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골목의 그 벽화라든가 이제 옛 그 팔사단 모퉁이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 만들어지질 않아서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지금 PT 재료를 만들어서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없고 힘들었던 과거 움막집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사이사이 골목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화창한 햇살에 홀려 회색의 골목을 쏘다니던 아이들에겐 하루 해가 짧았겠죠. 2017년 골목은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알록달록 꽃가옷에 다양한 조형물까지. 추억의 골목길이 예술 모탱이, 문화 모탱이로 180도 변신 중이죠. 그리 길지 않은 빽빽한 골목 안쪽으로 온갖 동물들이 손님을 맞이하네요. 여긴 어딜까요? 처음 와보시죠? 네. 제가 모르는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이곳은 어떤 공간이에요? 네, 이 공간은 이제 그러니까 팔사단 있던 자리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군인들이 쓰던 장비들의 카페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반합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다 밥 끓여 먹고 하는 거. 네네. 요건 이제 커피집에서도 밥 끓여 먹고 이게 군용 후레쉬, 그죠? 후레쉬.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옛날 총은 아니지만 또 지금 이제 그 조형물은 16도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방독면, 그다음에 철모, 그다음에 이제 탄띠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옛날에 쓰던 것들이죠. 이렇게 이렇게 저기 탄약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에 군인들이 쓰던 어떠한 그 장비들을 일종의 이렇게 전시를 해서 팔사단에 있던 자리에 어떠한 형태를 좀 뭔가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카페가 만들어진 거죠.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은 팔사단 장병들이 마을에서 훈련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0, 60대는 어떻고요? 동네에 남아있던 커다란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며 종일 뛰노느라 바빴던 유년의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시절을 바로 코앞까지 데려다주는 팔사단 모탱이 간이 카페. 달라진 골목을 동네 사람들이 젤로 반깁니다. 골목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그 TV 같은 데서 그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낙후된 마을들이 젊은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골목을 변화시키고 할 때 참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서도 또 이 주변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 하니까 여기에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해 주셨으면은 이 마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낮고 볼품없었던 골목. 하지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담장 넘어 음식을 건네던 나눔의 행복이 있던 골목입니다. 이젠 무궁무진한 옛 이야기를 내주는 커다란 보물단지죠. 거기에 이런 재밌는 미술품과 조형물까지 이사를 왔으니
가족끼리 한번 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이겠죠? 와, 쥐들이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고양이가 그 쥐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나 귀여워요. 이 상황이 재밌기도 하고요. 골목은 추억을 만드는 공장인가 봅니다. 소박한 행복과 그리운 추억이 가득했던 골목길. 이젠 화사하고 예쁜 골목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는 강릉시 중앙동 8사단 모탱이. 더 재미있는 미술 골목으로 언제나 오롯이 서 있길 기대해봅니다. 강릉시 중앙동에 위치한 미술골목 8사단 모탱이. 이름부터 참 친근한데요. 여러분도 골목골목 숨겨진 사연과 재미를 찾아서 골목 여행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겨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울수록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빙벽 스포츠, 바로 아이스 클라이밍인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스 클라이밍 고장 청송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열띤 현장 속으로 지금 가보시죠. 추위를 피할 수 없다면 보다 짜릿하게 즐기는 것이 방법. 손에 땀을 쥐는 한판 승부에 등줄기는 후끈해지는 마성의 스포츠가 있었으니 맹추위도 가뿐히 이겨버리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꽃.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청송 땅에 상륙했습니다. 빙벽을 가르는 각축전 2017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현장으로 달려보자고요. 겨울 스포츠의 메카 청송.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객석을 꽉 채운 사람들이 클라이밍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 It's absolutely wonderful to be here in Cheongsong. Where are you from? Canada. Ukraine. Japan. I'm from Russia. I've been in Korea 6 times in Ice Climbing World Cup before. I competed in all World Cups in Korea. 맹추위도 단번에 돌을 듯한 기세로 응원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아이스 클라이밍 이색 스포츠인 만큼 경기 방식도 궁금합니다. 2017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난이도 경기와 속도 경기가 있습니다. 먼저 난이도 경기는 약 한 25m 정도의 구간을 어느 선수가 한정된 시간 내에 누가 먼저 오르느냐, 멀리 가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지고, 속도 경기는 약 15m의 빙벽을 누가 먼저 타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집니다. 국제순위 1위부터 8위급에 빛나는 25개국 200여 명의 정상급 클라이머들. 그 쟁쟁한 불꽃 승부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 송한나래 선수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는 통쾌한 이 순간. 호텔로 가는 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탑승은 여러분 같이 하셨던 곳에서 탑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내심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집중력이 있어야 여자 그룹 125번 러시아의 플라소. 온갖 요상한 자세일지라도 고지 탈원만 할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 탈락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입이 쩍쩍 벌어지는 아찔함이 더해지니 머리끝이 쭈뼛쭈뼛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It's so difficult and the condition not so good, windy and cold. I can't grip strong. 2017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남녀. 잠시 루트를 정비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 선수들. 그런데 각종 요상한 행동 발견. 딱 집었자 보트. 세르게이. How old are you? Oh, 50. 50. Yes. 멀쩡한 손바닥은 왜 정비하시는지요? I like my skin. And I do it clear. 개성 만점 선수들이 출전하다 보니 추위를 이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Okay, this is how you stay warm. It's infectious. The more people that dance, the warmer it gets. Okay. I'm not cold. I'm not cold. So it's about -10 degrees Celsius, and there's various ways to stay warm. Some people wear jackets, some people use hand warmers, but me, in England, I do the very thing that I know best, and that's dance.
바로 흥이 넘치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현장입니다. 장난기 어린 모습들도 잠시, 이번엔 빙벽을 가리는 속도전이 펼쳐집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 누가 정점을 가장 빨리 선점하는가, 이런 숨막히는 긴장감, 아이스클라이밍이 자부하는 단연 최고의 매력이겠죠? And it's really an ideal situation here because, as you can see today, it's very cold and this is perfect for ice climbing. 그러나 청송에선 클라이밍 월드컵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까지 요 3박자도 놓칠 수 없죠. 사물놀이로 시작해서 룰렛 게임을 통해 청송의 깨알 정보를 얻어가는 체험 부스. 여기선 다트 게임도 하고 청송 사과도 맛볼 수 있고요. 노릇노릇한 군고구마의 고소함까지 빼놓을 수 없죠. 추위를 녹여줄 겨울철 필수 요소들이 빠지지 않으니 꿀맛 같은 추억을 남기느라 구경하는 맛도 더욱 쏠쏠해집니다. 경운기만 관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짬짬이 겨울 체험도 즐기고 청송의 흥겨움에 녹아드니 겨울 초이쯤은 별 대수가 아니죠. 막간의 흥을 끌어올려줄 트로트 축하 공연으로 열기는 더욱 후끈. 이것이 바로 청송이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청송 사과도 맛있고 주황산도 멋지고 어렵고 최고 청송이 최고야 최고. 계절의 특성상 이맘때는 해가 빨리 지는 터라 밤의 볼거리도 더해졌습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외벽에 LED를 이용한 영상이 펼쳐지니 긴장감 넘쳤던 경기 후에도 선수들의 발길을 붙잡는데요. This was a really fantastic show. Yeah, very special. Great. 2시 15분부터 드디어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앞인가 싶던 목표 지점도 아차하는 순간 멀어지기 십상. 난이도 결승전은 오랜 시간을 기다린 만큼 더욱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을 선사합니다. 바로 그때 불굴의 사나이 박희용 선수 등판. 월드랭킹 1위, 전년도 우승자답게 차근차근 고지 탈환의 기회를 엿보는 박희용 선수. 끝내 해내는 모습에 보는 이들은 절로 엔돌핀 상승입니다. 박희용 선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프로들의 활약이 치열했으니 우승의 순간은 더욱 값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날씨가 금송 여기 얼음골이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추운데 경기할 때는 워낙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위는 다 잊어버리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완등하고 마지막까지 세레모니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된 게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경기의 승패보다는 화끈하고 짜릿하게 추위를 즐기는 클라이머들의 스포츠맨십. 극강의 추위도 막을 수 없는 뜨거운 우정의 순간들은 계속될 겁니다.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향한 클라이머들의 패기가 있어 더욱 후끈해지는 겨울. 내년에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얼음벽과의 짜릿한 한판 승부 정말 멋진데요. 반가운 소식은요. 이 아이스클라이밍이 전국 동계체육대회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서 오는 2월 10일 청송에서 첫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스클라이밍이 더욱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네요. 자, 생방송 전국시대 월요일 마지막 소식은요. 충청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겨울이라 더욱더 즐겁고 또 멋있는 산막이 옛길로의 오감 여행.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년 12달 사계절 아름다운 괴산 최고의 관광지. 산막이 옛길이 이 겨울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리가 아주 이뻐요. 한적하게 산막이 옛길 구석구석 진면봉을 즐기고 겨울바람을 가르며 연하여 구름다리를 건너는 재미가 쏠쏠. 자연버섯 부침개, 찌개와 도토리묵 등 산막이 옛길 먹을거리도 여유있게 즐기니 그 맛이 더욱 기가 막혀. 아, 너무 좋아요. 국입니다. 겨울이라 더욱 좋습니다. 오감만족 산막이 옛길 여행 함께 하시죠. 겨울 한기를 잔뜩 머금은 괴산호가 고즈넉하게 흐르는 충북 괴산군 산막이 옛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길동무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를 여기서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멋진 연하역 구름다리를 소개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연하역 구름다리는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산막이 옛길에서 가른구곡과 그 다음에 충청도 양반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로 지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산막이 옛길이 품은 수가지의 볼거리, 즐길거리 중 단연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속리산 국립공원 내 충청도 양반길을 연결하는 위치에 조성된 연하역 구름다리인데요. 아, 너무 좋네요. 총 연장 167m, 폭 2.1m의 출렁다리,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이쁘네요. 다리가 아주 이뻐요. 너무 좋아요. 지난해 가을 개통 이후 무려 153만 명이 이곳 다리를 건넜을 정도라는데요. 확실히 틀려요. 이 보면 이 배경이 소나무나 저쪽 산 쪽을 보면 진짜 너무 이뻐요. 저쪽 보세요. 저 산속에 저쪽 소나무 끝을 보면 진짜 이쁘잖아요. 그죠? 경치가 좋으니 사진만 찍었다 하면 작품이죠. 아, 근데 어머니 왜 안 가요, 줄로? 못 가요. 출렁대고 물 무서워서 못 가요. 아유, 산은 그냥 안전한 데 가는데요. 네. 이렇게 애 떨어지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가요. 무서워서. 그럼 아쉬운 대로 눈으로라도 담아가세요. 계산댐이 놓이면서 생긴 인공호수, 산 사이의 협곡이 경치가 참 수려한데요. 더욱이 멀지 않은 곳에서 아주 특별한 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이라든가 전라도 지역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여길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길 양반길이라고 합니다. 총 9개에 달하는 산막이 옛길 코스 중 산막이에서 굴바위에 이르는 1.9km 구간. 충청도 양반길은 지형이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산책하기 좋은 길로 꼽히는데요. 결국 다리는 못 건너시고 일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못 건넜어요. 길도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아주 자연 그대로라 너무너무 좋아, 아주. 경치도 좋고, 이제 좋아. 딴 데는 발전시킨다고 들고 자연을 훼손을 했는데, 여기는 안 해고 놔뒀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참 좋네요, 길이. 자연이 만들어낸 옛길에 마치 덧그림을 그리듯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구비해 놓은 걷기 좋은 길.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진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자연이 빚은 멋진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3개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나타내고 여기에 이제 작은 돌이 많이 쌓여 있는데 돌을 놓은 숫자만큼 기도를 하면 자손을 볼 수 있다. 그런 전설이 있던 곳입니다. 기암괴석이 품은 이야기들이 산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맛있는 먹을거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막이 옛길 입구부터 즐비한 수많은 맛집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대박집. 도대체 비결이 뭔가 살펴보니 일단 이 집의 기본 메뉴 부침개만 해도 들어가는 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얄팍하게 반죽을 펴서 그 위에 버섯을 푸짐하게 올려 붙이는데요. 안 뜨거우세요? 네? 안 뜨거워요? 아, 이거 하루에 막 100장, 200장 이 정도는 두껍지 않죠? 이 정도는? 아이고, 푸짐하기도 해라. 이게 이 집 대표 메뉴인가 봐요. 기본 저희 음식들을 다 시키시잖아요. 네. 음식들 시키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를 나가셔도 그렇게 망하지 않거든요. 넉넉한 충청도 인심만큼 큰손 자랑하는 주인장표 특제 서비스. 도토리 버섯 부침개 손님 싸게 내가니 젓가락이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러다 메인 메뉴 나오기도 전에 배 다 차겠네. 그렇게 맛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국입니다. 오늘 이거 너무 맛있어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버섯이 많이 들어갔고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해고요.
모두가 칭찬일생. 이 집 맛의 비밀은 서비스로 나가는 부침개부터 메인으로 주문하는 찌개까지 버섯이 주재료라는 것. 그것도 자연산 버섯입니다. 작년에 먹으러 왔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평택서 뭐예요? 평택서 이거 먹으러 진짜는 안 믿어도 못 줬지만 평택서 거예요. 진짜. 자연산 버섯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거 다 양식 버섯인데 여기는 자연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진짜 사는 거예요. 맛이 여간 좋아. 저희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거, 버섯은 그때그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한테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집 버섯 창고예요. 우와, 자연산 버섯을 철마다 공수해 염장 저장을 해놨군요. 이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들은 계산해서 저기 현지인들이 따갖고 저희가 구매를 한 거고요. 또 여기에서 모자라는 버섯들은 또 타지방에서 나오는 그 버섯철 되면 그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구입해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오이꽃버섯, 쌀이버섯, 솔버섯, 가시광대버섯 등 100% 자연산 버섯. 식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특별한 요리법이 뭐가 필요할까요? 제철버섯의 각종 채소, 소금기 꼭 짜서 준비한 자연산 버섯 푸짐하게 올리고 파, 마늘과 양념장, 두부도 두툼하게 썰어 더하고 주인장 비법 육수 넉넉하게 부어 자작자작 끓여내면은 자연산 버섯 전골 완성입니다. 저희 자연버섯 전골에 아까 보시다시피 기본 자연버섯 전골 이거 8가지 들어가고요. 그거에다가 또 표고버섯도 국물이 좋아요. 그래서 표고버섯도 넣어주고 느타리도 넣어주고 또 냉이도 좀 넣어줘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육수를 이렇게 육수 만들어 놓고 국물에다가 끓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맛있다고요? 자연버섯 아무래도 저희가 자연버섯 쓰니까 자연버섯의 향이죠. 산에서 나는 자연버섯이잖아요. 귀한 자연산 버섯에 정성도에 푸짐하게 한 상 좋습니다. 제약은 별다른 거 없고요.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서 손님 건강하게 푸짐하게 드리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손님들 산마기 얘기를 찾아주셔서 늘 감사한데 산마기 얘기를 찾아주시면서 많은 건강 되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200만 명이 찾을 만큼 문전성시 관광지 산마기 옛길. 날 잘못 잡았다가는 사람 구경만 하다 가기 십상인데요. 호젓하게 산마기 옛길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이 딱입니다. 겨울에도 산마기 옛길 먹과 맛이 최고예요. 이 산마기 옛길은요, 지난 가을 구름다리가 생기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년 연속 한국 관광 100선에 오른 것만 봐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죠.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요, 이 산마기 옛길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에 대한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련 설명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입체 영상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 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서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650여 명이고요. 모집 기간은 2월 20일까지입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분 중에 개인은 만 18세 이상, 단체는 10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여수시 사회복지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또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광양 오일시장에서는 주말 장터에 참여할 매대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먹거리 매대에 참여할 4명인데요.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광양 오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더 빠르게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 바로 빌려보는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고요. 여수 시민 중에 시립도서관 도서 회원 중 이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도서관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요. 지정 서점은 대양 서림 여서점, 선경서점, 한빛서점 이렇게 3곳입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